아닐까?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스스로의 마음속에 이제 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없으시다면 나가실 때는 좀 제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좀 마음 편하게 이제 결정하실 수 있기를 좀 바라보면서 어, 암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수술, 뭐 방사선, 항암 이런 치료를 동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다 보면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사회적인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이러한 변화 때문에 환자분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굉장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성 검색하면 나오는 이 성이 아니라 이 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안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의료진에게 하는데 사실 성에 대해서는 이제 묻는 경우들이 좀 드문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어, 나를 좀 내가 이런 질문하면 나를 좀 이상하게 이제 변태처럼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치료부터 해야지 이게 뭐 중요한가 생각하기도 하고 의료진들이 보니까 너무 또 어린 것 같아. 또 이런 거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교수님들이 또 다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시기를 곤란해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또 간호사님들은 바쁘다는 좀 약간 핑계를 대기도 하고 아니 나 말고 또 해주는 전문 기관이나 이런 데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 기본적으로 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이 완전화가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홀하다, 정상적이다,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이런 이제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 이런 거에 대한 상승 이런 게 결국에는 부부의 만족감과도 연관이 되고 통증으로부터 이게 주의 전환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환자분의 자존감이 상승된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표는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메슬로우의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표인데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5단계의 욕구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욕구 중에 가장 기본인 1차원적인 가장 하부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 욕구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고 이 2단계가 충족이 되면 3단계를 추구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구해가는 이런 욕구가 환자의 그 어떤 인간의 어떤 뭔가를 하는 데에 대한 그 동기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가장 하부에 있는 생리 여기에 보통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성이라는 것이 기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되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또 나머지 자아 실현을 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 성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치부시하거나 보지 않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문제는 아니고 모든 의료진들과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못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인암을 이제 진단을 받게 되시면 우리가 수술 같은 걸 하시게 됐을 때 이제 가입력이 상실된다 약간 이제 그런 거에서 또 환자분의 신체상이 좀 저하가 되기도 하고요. 질의 길이가 이제 조금 짧아질 수 있겠죠. 단축이 되는 상황들. 그리고 수술로 인해서 장류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요실금이나 변실금 이런 상황들이 성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만들게 되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질내강 치료 이런 거 하시다 보면 탄력도가 저하된다든지 질에 이제 경화가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항암을 하다 보면 항암 치료 중에는 환자분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체력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탈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외모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또 폐경을 유도해서 폐경 증상으로 질이 건조하기도 하고 할 때 성교통이 있기도 하고 전신적인 통증이 있기도 하고 마음적으로 좀 우울하거나 불안하다 보면은 하고 싶어지지 않아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안 돼서 성기능 장애가 오다 보면 환자분들의 이제 부부의 친밀도가 감소하고 어떤 삶의 질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부인암의 그가 성생활에 있어서의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그 위험 요인에서 이거 외에도 남편의 체력 저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너무 원인을 나에게만 찾지 말고 남편의 체력 저하도 문제가 되거나 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고 성기능 장애, 뭐 성의 어떤 문제 이런 거를 볼 때 이거 4가지로 분류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성 욕구가 없는 거,
아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생각이 안 든다, 이런 게 가장 흔하게 많이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고, 그 외에도 이제 성각성 장애, 이거는 조금 쉬운 말로는 성흥분 장애, 흥분이 잘 안 된다. 그다음에 할 때 너무 아프다, 아니면 이제 오르가즘에 오르지를 못하고 성적 극치감에 장애가 있다. 이런 게 한 가지만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동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건 이 욕구 자체가 없는 거가 문제가 아닐까. 환자분들이 뭐 이렇게 교육이나 제가 이 강의 주제로 해서 교육을 해보면 내가 성욕이 너무 이게 넘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싶어서 해도 되나 싶어서 이 강의를 들어왔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딱 한 분 봤어요. 한 분 봤는데 그분은 이제 유방암 환자분이시더라고요. 한 60대 정도 되셨는데 자기는 그 전에는 전혀 뭐 남편하고의 이제 성생활에 있어서 별로 그런 욕구가 없었는데, 오히려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남편이 뭐 저기 TV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셔서 자기가 좀 이상한가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제가 딱 한 분 봤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들 내가 남편분한테 이제 내 나이는 어떻게 하더라도 내 치료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남편 나이는 아직 젊은데 내가 너무 희생만 강요하는 건 아닌지, 해도 되는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오신다고 해요. 근데 이런 욕구가 일지 않는 게 사실 우리가 길 지나다니는 사람 보면서 성욕이 일진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성욕이 있는 거는 뭐 10대나 20대쯤 돼야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욕구 자체가 안 드는 게, 이런 사실은 성욕이 있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잘 되어야지 욕구가 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어떤 욕구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또 이제 좋은 성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적절한 또 파트너가 있어야 되겠죠.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적절한 파트너와 성적인 활동 외에도 여러 가지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이 성욕이 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약간 동기화시키거나 시작하시기에 조금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치료 방법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 이렇게 보시면, 한 가지만 뭐 딱 알려드리고 교육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 치료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 적절한 단어를 못 찾았어요. 영어로는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한국말로 찾아봐도 성인 용품이나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이런 거랑 약물 치료, 또 상담이나 혹은 다른 치료 때문에 가지고 있는 증상이 있다면 증상을 조금 케어해 주는 게 이제 성기능 장애를 해결하는 데 또 도움이 되고, 심리 치료라든지 환자와 배우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성반응 주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성적인 활동 자체가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의학을 보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성반응을 처음에 디자이어, 욕구가 있어야 된다. 욕구가 이제 생겨나서 그 다음에 약간 흥분하는 단계를 지나서 고조기를 지나서 절정기에 이르러서 그 다음 해소가 되는 요 과정을 이제 거친다라고 하는데, 남성과 여성은 이 성주기가 좀 다르다고 해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고조기로 올라가서 쭉 해서 오르가즘까지 올라가고 뚝 떨어지는가 하면, 혹은 이제 2번 이렇게 되시기도 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해요. 이렇게 천천히 흥분기로 이제 접어들어서 이제 오르가즘까지 갔다가 다시 뒤에 또 오르가즘이 한번 더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급격히 올라갔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 있다고, 어떤 분은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오르가즘까지 가지 않고 고조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해소되는, 이렇게 다양한 성의 어떤 그 반응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반응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욕구가 생기려면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반응이 있으려면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극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는 여성의 외음부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음핵이라는 부위예요. 이제 영어로 뭐 클리토리스라고 하는 부위인데, 남성의 성감대는 보통 성기 부분이잖아요. 그런 성기 부분의 여성에 좀 해당하는 그런 부위가 요 클리토리스가 되고요. 여기 요도가 있는데, 요도 옆에 보면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스캔셈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몸이 정말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 스캔셈에서 소변을 볼 때 이렇게 피지 물질이 싹 돌아요, 입구에. 그래서 소변이 잘 나오게끔 하거든요. 이 질 주변에도 보면 바톨린 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셈에서
성관계를 할 때 윤활 물질이 돌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자궁 수술을 하고 난소 수술을 해서 내가 이제 폐경인데 나는 이제 윤활이나 액이 전혀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러시면서 이게 큰일이 난 게 아닌가 전화가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폐경이 오시더라도 난소에 어떤 에스트로겐의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반응으로 이 샘에서 피지 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아니실 것 같고 저 좀 잘 안 나왔어요 별로지 충분히 안 나온 것 같아요 하시면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이런 질 건조가 있을 때 도움 받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정말 안 나와요 하시는 경우는 좀 이 성상담이라든지 이 분야에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께 제가 환자분이 이렇게 이것도 사용했는데도 좀 질이 너무 건조하시대요 이렇게 얘기 드렸더니 그건 충분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렇게 애무를 해주시거나 충분히 적절한 자극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안 나올 리가 없다. 충분하게 시간과 그런 정성을 들이면 분명히 애액이 나올 거고 이렇게 건조할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호르몬 치료를 사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경구로 드시는 경우나 혹은 이런 이제 질 크림이나 이런 데 에스트로겐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이런 거 사용하시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는 하는데 사실 환자분의 질환 중에서는 이제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게 뭐 재발을 좀 촉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암과의 연관성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교수님들이 좀 사용을 꺼려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무 데서나 사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처방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산부인과에서 받지 마시고 꼭 담당 교수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윤활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아스트로글라이드를 많이 사용을 해요. 보통 요 이제 성인용품점 가면 이런 질 윤활제가 많이 파는데 여기에 무슨 호르몬제도 섞여 있거나 아니면 뭐 바나나 향, 뭐 딸기 향 이런 식으로 향이나 다른 것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건 좀 안전하지 않으시고 요 아스트로글라이드가 무색무취에 임부한테 사용해도 될 정도로 안전한 제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저희 지하 1층에 가시면 그 헬스케어 샵에서도 팔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올리브땡 이런 데 갔더니 콘돔 코너 있죠. 그런데 여행용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분할돼서 다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편하게 좀 사서 쓰실 수 있는 거라서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질 확장기라는 거는 나중에 또 좀 설명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경부암 환자분들 나중에 방사선 치료, 질광 치료 하셨을 때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감대, 본인의 성감대를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감대가 사실 여성은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성감대를 찾으실 수 있는 그런 팁으로 깃털이라든지 손 같은 거 간질간질한 거 있죠. 그런 거를 가지고 가셔서 서로의 몸에 이렇게 해봐주는 거예요. 만져보시면 유난히 간지럽고 어쩔지 모르는 그런 이제 감각이 있는 곳이 본인의 성감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렇게 다양하게 성감대가 많이 있어서 이제 조금 알아보시는 서로의 몸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세요. 남성의 성감대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 군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찾으실 때 제가 강의 이렇게 해드리고 나면 가셔가지고 우리 성감대를 조금 찾아보는 방법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해주시는데 그런 이제 깃털이나 이런 거 뭐 약간 솜 있죠. 무슨 트리 같은데 얻는 솜 이런 것도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걸 내가 내 몸에 이렇게 하고 계시면 하나도 안 간지러워요. 내 뇌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시니까 서로한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그런 게 저는 약간 성격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얘기를 못하는 타입이라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좀 남편분이 혹시 나는 여기 좀 만져주면 참 좋던데 이거를 말을 잘 못하겠다 이러셨던 분들은 해보시면서 여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남편분들이 우리 아내의 성감대는 여기구나 라는 걸 이제 좀 인식을 하셔가지고 아마 좀 더 열심히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서로 이제 대화하는 법을 꼭 말로 하시기가 좀 어려우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몸으로 대화하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우리 오르가즘에 못 오르는 가장 큰 이제 것 때문에 저희 이제 생각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 중에
환상적인 좀 상상도 좀 필요하세요. 요즘은 이제 동영상도 많고 사진도 많으니까 그런 이제 제형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 사실 각종 다양한 체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르가즘에 못 올라가는 이유가 항상 보면 너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방법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방법을 좀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환자분이 뭐 장루가 있다든지 이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가려주는 이제 속옷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나와 있고요. 또 만약에 내가 이 자세로 하면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런 자세를 조금 피해서 압박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자세를 연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체위를 조금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감대를 찾는 방법, 그리고 이제 케겔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질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질 근육을 이렇게 풀었다가 조이는 운동이고요. 이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혹은 앉은 상태에서도 가능하시고 어느 상태도 가능하신데, 질 근육을 일단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앞쪽에 소변 보시는 그쪽이 요도고요. 뒤쪽이 이제 항문이에요. 가운데쯤에 있어요. 질 근육이. 그래서 거기를 딱 힘을 줘서 이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러면 이제 엉덩이 힘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사실 이 항문 주변 항문 근으로 해서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올라가기 때문에 다 힘이 져지거든요. 10초를 참으시는 건데 지금 한번 제가 이제 시작 한번 해볼 테니까 이제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어떠세요? 오늘 제가 보니까 오신 분들이 다 포커페이스예요. 제가, 제가 이런 거 강의해보면은 환자분들이 1, 2, 3 하면 이렇게 좀 풀리거든요. 10초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을 제가 필라테스 하시는 분 봤어요. 이렇게 하고 뭐 복식 호흡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0초 거뜬하죠 하시는데 그 외의 환자분들 다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요거 언제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설거지를 하다가 하실 수도 있고 어디 가면서 하실 수도 있고 진료 보시는 거 대기하시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주기 운동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질 확장기, 요거는 이제 경부암 환자분들 중에서 방사선 치료 받게 되면 이게 경화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이 질 확장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하셨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방사선과에 얘기 드려보니까 다 무조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방사선과 선생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염증이나 출혈 문제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화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요즘에 또 젊은 여성 경부암 환자분들이 또 많이 늘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치료하시는 시작 시기는 보통 방사선 종료하시고 한 3에서 4주 정도 이내에 시작을 하라고 해요. 너무 지나버리면 경화가 더 진행이 돼서 나중에 이제 어떤 분 한 분은 제가 얘기 들었을 때 그 볼펜 한 자루가 정말 안 들어갈 정도로 너무 묻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경화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3, 4주 이내에 시작을 해서 한 주에 한 5번 정도, 3회 정도 하시고 5년간 이제 시행하시는 거를 권장을 하시는데, 방사선 치료하시고 요 시기에 하시고 이제 성생활을 시작하는 거는 보통 4에서 8주 이내에 이제 그 정도 지나면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처음에 하기가 너무 무서우시면 확장기부터 먼저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확장기를 좀 잘 하시다가 이제 부부 생활을 넘어가셔서 그게 좀 편안하게 잘 괜찮으시면 굳이 5년까지 저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고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양쪽을 구부리시면 이완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확장기에 콘돔을 씌우시고 지 속에 삽입해서 한 10분 정도 유지하시는 치료 방법이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뷰티 케어 샵에서 지금 이제 팔고 있다고 하니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실 때 혼자 하시기 너무 어려우시면 배우자분이 도와주시는 것도 사실 방법이에요. 그래서 도와주는 배우자분들 지금 몇 분 보이시는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상을 케어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환자분들이 이제 항암할 때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가볍게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이렇게 잘 보신 음식을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할 거고, 많이 아프다, 나는 전신통이 좀 있다 하면 이런 진통제를 미리 1시간이나 30분 전에 좀 복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아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이게 진통제까지 먹어가며 해야 되냐 이렇게들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해서 오르가즘이 이제 극치에 오르시면 이 엔돌핀이 엄청나게 나온대요. 이 엔돌핀이 굉장한 그 항암 효과라든지 진통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외부에선 절대 생성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엔돌핀 많이 나오시라고 제가 웃음 치료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요런 이제 그 엔돌핀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이제 이런 그 부부 생활이 원만하게 잘 됐을 때 또 부부의 행복감도 증가하시고요. 이게 결국 환자분 본인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작게 조금 투자해서 크게 많이 얻는 거니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배우자분하고 소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내 느낌을 다 얘기하고 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치료하시다 보면은 힘든 상황들이 여러 가지 생기는데, 남편분한테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니 이렇게만 계속 비난을 하게 되면 남편분도 이제 계속 화가 나고 서로 자꾸 불화만 쌓이게 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 메시지라는 거는 나의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뭐 잘못했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남편분이 늦게 들어와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자기가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좀 너무 우울했어, 아니면 뭐 너무 지루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당신이 어떻게 해서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보다는, 당신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좀 이래, 내 마음이 어때, 이런 식으로 아이 메시지를 하시면 싸울 일이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습관화되시면 굉장히 그 부부 생활을 잘 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초점 자극이라는 게 있어요. 초점 자극은 환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배워 가시면 집에 가셔서 좀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허벅지를 베고 누우셔가지고 손에 로션이나 오일을 가지고 온몸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턱부터 시작하셔서 쭉 다 해주시고, 본인이 이제 해주시기도 하고 남편분이 해주시기도 하고, 이제 역할을 바꿔서까지 하시는데, 하시는 장소는 너무 이제 침대 위가 되시면 남편분들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기 때문에 환경이 꼭 침대가 아니라 다른 환경도 괜찮고, 그거 옷 벗어요, 입어요, 이것도 얘기하시는데 편안하게, 내가 이제 벗는 게 편하시면 벗으셔도 되고 입는 게 편하면 편하시게, 그리고 하실 때 너무 처음부터 자극적인 부위부터 하시지 마시고 조금 둔감한 부위부터 해서 천천히 전체적으로 몸을 마사지 해주시고 서로 이제 편안한 때까지 해주시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제 좋은 경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상담을 하셨을 때에도 굉장히 약간 좀 한 4, 50대 정도 부부이신데, 그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즐기고 괜찮으셨었는데, 진단을 받고 난 이후는 하기가 싫어지고 욕구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상담을 해주시면서 이 성에 대한 인지치료,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해서 내가 성생활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이런 경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하고 너무 피곤했어, 너무 아팠어, 이렇게만 기억이 되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안 하게 되고 그게 악화로 가기 때문에,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스페셜 데이를 정해서 뭐 한 달에 뭐 몇 번이나 한 번이나 뭐 아니면 그날에 어떤 날을 정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요즘에 호캉스 많이 하잖아요. 호텔 같은 데 가셔가지고 좋은 호텔 친구의 좋은 저녁에 좋은 야경을 보고, 이렇게 이제 본인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남편분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서 좋은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굳이 호텔을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적응을 해서 제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만족스러운 관계로 이끌어 가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억 만드는, 좋은 경험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안 됐다 그러면 담당 산부인과 교수님이나 간호사님들이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받으시는 것도 좋겠고요. 환자분들이 이거 이제 부부생활 그러면 나는 구체적으로 언제 이거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시기를 조금 물어보신다면, 수술하시고는 보통 4에서 6주, 수술하시고 질 위쪽에를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 녹는실로 묶어놨어요. 그게 다 암으로 붓는 게 4에서 6주 정도 지난다고 해서요. 그 정도 지나서 주치의 선생님 진찰하시고 가능하신데, 저는 한 개인적으로는 한 8주 정도, 그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방사선 치료는 3, 4주 이내에 질 확장기 사용하시고 4에서 8주 후부터는 부부 생활이 가능하시고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면은 항암 치료하시고 48시간 이내이거나 면역력 낮은 시기엔 좀 피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재발을 했다면 재발한 위치에 따라서 내가 폐에 재발했거나 이런 데 림프절 재발한 거는 부부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질 위쪽에 이제 보통 스탬프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질 위쪽에 그 부위에 재발을 한 경우는 그게 건들려져서 자극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재발을 한 경우라면 내가 해도 되는지 의료진과 좀 상담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하시다가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삽입 선교나 이런 걸 얘기 드리고, 사실 이런 건 다 가능하세요. 앉는 거, 키스하는 거, 손잡기, 구강 선교 이런 것도 다 가능. 이거는 어느 시기라도 가능하시니까 이게 굳이 뭐 나와 혹은 배우자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을 사랑하는 거. 아까 성욕이 있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 자존감, 나에 대한 그 자존감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자존감이랑 자신감이 좀 다르대요. 자신감은 이렇게 뭐 내가 나보다 너가 더 밑에 있어 이런 식으로 칭화를 시킨다고 하면, 자존감은 나 자체로 내 스스로 내가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생활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치료를 이겨 나가시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암 환자 아까 처음에 성생활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이제 한번 여쭤봤는데, 저는 여기에서 노라는 답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사실 제가 이런 성생활에 있어서 그 권장을 드리는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꼭 환자분이 성생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환자분이 좀 이전 생활, 이전 내가 치료 진단을 받기 이전의 생활로 완벽하게 좀 돌아갔을 때, 어느 정도 치료가 어느 정도 종료되시면서 환자분들이 식사도 예전처럼 하고요, 사람도 예전처럼 만나고요, 다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이런 성생활은 가장 늦게 좀 들어가시는 것 같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성생활까지 잘 이제 이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이 되었을 때 환자분이 정말 나는 이제 건강해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시기가 괜한 걱정으로 조금 늦춰지고 있거나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너무 좌절하실까 봐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실 이유는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강의를 조금 드렸고, 그래서 꼭 정해진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환자분들 그 마음 속에서 정말 좋은 길을 찾아서 환자분과 가족분이 또 이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날을 위해서 함께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나가지 못하고